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끝이 났는데 시장이 바뀌고 나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들떠 있어요. 오세훈 취임하자마자 재건축 단지들이 호가를 슬쩍 올렸습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해서 매물을 거두기도 하고 지금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여의도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직전 거래가보다 3억이나 높게 매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이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지금 일주일 다 돼가는데 뭐부터 풀지 잘 모르겠어요. 오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한강변 아파트 같은 경우에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없앤다고 했고, 그리고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용적률 규제 완화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의 개정은 시의회의 의결 사안이죠. 의원 수가 109명인데 그중에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지켜봐야 되겠죠. 재건축의 핵심 규제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안전진단 기준인데 이건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근데 시장이 이거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지, 정말 뾰족한 수가 있는지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 완화하겠다고 공언은 했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일단 임기가 굉장히 짧죠. 1년 3개월 남았는데 지금 용적률 완화부터 하려면 시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거 완료하기도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재건축 관련 규제는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는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결국 한다고 하면 한강변에 35층 층수 제한 두고 있는 거, 이걸 풀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반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강 조망권 관련해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그렇죠? 한강이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한강 조망에 대한 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이 있습니다. 한강을 막는 정도도 30층으로 막는 것과 50층으로 막는 것, 또 100층으로 막는 것, 그 압박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풀어준다는 건 특혜 시비나 한강 조망권 사유화라는 논란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재건축을 통한 시장의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대부분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일단 일반 분양 물량이 굉장히 적죠. 재건축을 완화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재건축 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 분양 물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이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고 그중에 10% 남짓만 시장에 공급이 돼요. 그것도 조합원들이 갖고 남은 약간 찌끄레기 같은 것들만 남는 거죠. 또 사업을 완화해준다고 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합원 다수의 의견을 조율해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조율하는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강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전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도 나 한강변에 위치하는 걸 달라? 뭐 이런 의견이 있고, 또 그건 종전자산 평가를 통해서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체 기준에서 추첨을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 이런 식으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중지를 모으는데도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시장의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재건축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히려 재건축을 추진하면 부작용만 많죠. 갑자기 사람들이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되니까 이주하고 멸실되고, 이러한 수요가 주변의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새로 분양을 하면서 최대한 높은 금액에 분양하길 원하기 때문에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역할을 해요. 가뜩이나 부동산 때문에 사람들 지금 화나 있는데 이걸 더 자극하는 요소가 될 뿐이죠. 2달 안에 집값을 폭락하게 만들 수 있는 비책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취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재건축 관련해서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지금 한 발 빼고 있어요. 너무 서둘러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하면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이건 시민에게 누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확인한 상황인데
부동산 민심을 이것 때문에 더 자극하면 1년 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발표가 예상되는 게 잠실 5단지 압구정동 여의도 시범부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화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음마 아파트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4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금 재건축 못하고 있죠. 잠실은 50층 되는데 왜 음마는 50층 안 되냐? 이러한 층수 규제 때문에 그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됐고 또 용적률도 높은 편이어서 정부가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진행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어서 이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재건축 단지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쉽게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제로섬 게임의 대척점에 서 있죠. 민간 정비 사업이 순항할수록 정부가 명운을 건 공공주도의 정비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도 서울시에 협조하기 어려워요. 오 시장은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서울의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재건축을 통한 공급 많지 않죠. 강남 최대어로 불려지는 레미안 원베일리가 일반 분양을 지금 할 예정인데 전체 2,990세대 중에서 224가구만 일반 분양이 됩니다. 전체 세대 중에서 7%만 분양을 해요. 이전에 분양했던 단지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포주공 4단지 3,300세대 중에서 238세대만 일반 분양을 했습니다. 그나마 많이 했던 게 개포주공 1단지인데 6,600세대 중에서 1,200세대만 일반에게 공급으로 이어졌어요. 실제 시장에 미치는 공급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 사업 주체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공급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역대급이라고 일컬어지는 둔촌주공 같은 경우 물량이 좀 많은 편인데 여기 10,000가구가 넘죠. 12,000세대를 짓는데 그중에 일반 분양 물량이 4,800세대에 달합니다. 이 정도 물량이 공급이 돼야 어느 정도 시장에 공급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공급 효과도 있지만 둔촌주공 덕분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됐었죠. 오히려 부작용도 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건축이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한 이주 수요가 주변 집값을 굉장히 많이 자극을 했어요. 지금 정부가 공공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성동구치소에 1,300가구를 짓습니다. 그리고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 1만 가구 공급을 예정하고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로 일반한테 공급되는 거 약 10%밖에 안 되는데 역산하면 재건축 재개발의 10만 가구 개발 효과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공급량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거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오 시장은 또 이거 개발계획 재검토를 공약을 했죠.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공급 효과가 있는 정책에는 딴지를 걸고 실제로 공급 효과는 미미한 재건축 재개발만 풀어주겠다고 하는 걸 보면 도대체 정말 집값 안정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좀 됩니다. 시장에 많은 전문가들, 집값이 오른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해결책으로 이야기하는 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꼭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규제가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불렀다고 하면서 무조건 규제 없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상제 하면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런 논리를 폈고 재건축을 풀어주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 효과 없어요. 재건축 규제 완화하면 개인의 이익만 늘어나는 거죠. 사회적으로 부동산 부의 불평등만 더 심화가 됩니다. 분상제 하지 않아야 민간 공급이 활성화된다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계속 분양가를 올려가면서 주변 집값을 자극을 해왔습니다. 이게 주변 시세를 자극하고 또 그 자극된 시세에 기반해서 분양가가 산정이 돼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을 했어요. 그런데 분상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상제 하면 공급 안 한다고. 지금 분상제 안 없어졌는데 지금 재건축 하겠다고 난리죠. 분상제 하면 재건축 조합들 다 사업성 없어가지고 사업 안 한다고 그렇게 논리를 끌어왔는데 이제 와서는 재건축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또 집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죠? 이제 정말 집값 띄우기의 소재가 떨어졌습니다. 전 국토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니까 이제 풍선 효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대출이 잠기고 나니까
몇 억 이하는 오른다, 몇 억 이하는 오른다. 이게 또 무의미해졌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서울시장이 재건축 완화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재건축으로 또 띄우기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이제 안 한다는 기존의 논리까지 엎어가면서 지금 띄우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선거 때문에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 목동 등 집값이 강세라고 하는데 정작 목동 사람들은 담담하다고 합니다. 안전진단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재건축하는 입장에선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안전진단 떨어진 곳은 호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재건축 여차하면 민간으로 틀 수 있다고 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민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상관없이 자기네들 사업장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장 선거가 끝나고 여권이 참패를 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스탑될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즉각 대응하고 있죠. 4월 중에 15만 호 규모의 2차 신규 택지 나온다고 바로 브리핑을 했어요. 그리고 공공재건축 1차 후보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공급은 계속된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얘기하지만 실제 공급은 부족하지 않죠?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공급을 위한 실제적인 첫삽을 뜨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매물은 쌓이고 있어요.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권한도 없는 재건축 규제 완화로 또 되지도 않는 집값 띄우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